만약 사람이 살면서 새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람은 우정을 계속해서 보수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레띠입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 되게 긴 댓글이 달렸었는데 본인이 20대 중후반의 남자다라는 글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항상 회사, 집, 회사, 집, 운동, 회사, 집, 운동, 회사, 집, 운동 이러한 패턴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인간 관계 자체가 굉장히 고착화되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스스로가 사회적으로나 혹은 인간 관계적으로나 좀 고립되어 가는 기분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조금 당연한 부분인 건지, 이게 레띠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말 긴 댓글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를 봤어요. 혼자 사는 7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사망한 지 약 열흘이 지나고 난 후에야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그 사망하신 분에게는 가끔 요구르트가 배달이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요구르트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분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분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그 직원분이 그 사망하신 분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돼서 그게 열흘이 지난 거예요. 이 기사 제목이 고독사였어요. 근데 고독사의 정의가 뭐냐면요,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그 시신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거를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댓글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일맥상통한 점이 뭐였냐면요, 나 또한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겠다라는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나는 혼자가 편해. 혼자서 돈을 벌어서 내 노후를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혼자서 쭉 내 선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기사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어떠한 불안감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기사가 굉장히 불안하게 읽히는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떠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힌다면은 내가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한정된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다가 홀로 남겨질 것 같아 라는 불안감과 걱정에 휩싸인다면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협소해지고 내 생활 반경이 고착화되어 가면서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내 눈앞에 그려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돼. 근데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드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상황을 원치 않아서이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정적으로 변하고 뭔가 내 일상도 안정되면서 항상 똑같은 패턴만을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선한 일이 없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일이 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삶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고 다들 이런가? 라고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아무것도 사실 달라지진 않아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율이 가장 많은 남성의 나이대, 그리고 여성의 나이대를 찾아봤어요. 작년에 남성이 가장 많이 결혼한 나이대가 35살에서 39살. 그 사이에 약 62%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또한 35살에서 39살이 약 76%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늦게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뭐가 생겼냐면은 텀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이 그냥 미성년자 때처럼 내가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그냥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 삶을 책임지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혼자서 보내는 이 시간의 텀에서는요, 삶을 누리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반면에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의 텀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따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내가 활동하는 생활 반경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요.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요. 그러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 동갑인 친구들, 그리고 플러스 내 또래인 밑에 위에 친구들과 수십 명, 더 많게는 수백 명을 너무 자연스럽게 매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친구를 사귀기 너무나 좋은 최상의 커뮤니티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릴 때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커뮤니티 속에서 오히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들과 같이 할 것인가, 같이 하지 않을 것인가? 수련회를 참석을 할 건가? 대학교 OT를 갈 것인가? 개강총회를 갈 것인가? 종강총회를 갈 것인가? MT를 할 것인가?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 또래의 친구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연속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던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는 순간 그 수동적인 태도가 본격적으로 내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순간 모든 커뮤니티가 순식간에 뚝 끊겨요. 이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어요. 취직을 했어요. 내가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집과 직장 이외에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환경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어느 정도 인간 관계에 본인만의 생각이 겹겹이 쌓인 사람들, 성인들은요, 모두가 어린 시절과 같이 타인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요, 어린 시절처럼 야 우리 놀래? 라고 해서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달갑게 인사를 해도 달갑지 않게 받아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처럼 쉬운 일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것들을요, 모두가 똑같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겪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뭐가 많아요? 결혼정보회사가 진짜 많잖아요. 이제는요, 내가 내 또래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요, 내가 움직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고민들을 요즘에 하고 있어. 맨날 가는 곳만 가고 보는 사람들만 보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고립된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껴라고 하신다면은 앞으로 내 생활 반경에 변화가 없으면요,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공포심을 느껴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고립되어감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감정이 든다면은 나 집 앞에 헬스장이라도 다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영역 밖으로 내가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를 빨리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고립되어 가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요, 집 안에서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활하던 거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채 그냥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뭔가 점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나 뭔가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을 느끼신다면요,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접속에 중독된 상태일 경우에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접속성에 내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언가와 접속하는 행위로 계속 일시적으로 어떠한 고립감을 해소하다 보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실제 사람과 대화를 하는 방식을 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그냥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스스로가 뭔가 고립되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것도 어떠한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그건 진짜 소통은 아니잖아요. 카페, 헬스장, 혹은 내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 뭐 요리를 배운다든지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어떠한 모임을 갖는다든지, 내 주변에 너무나 풍요롭게 넘치는 이 인프라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실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정된 내 생활 영역을요,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뭔가 나는 요즘 인간관계가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 뭔가 점점 나는 계속해서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든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갖고 와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 생활 반경이 조금 더 넓어지길 바란다면은 집 밖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주말에 본가를 가가지고 한 차 타고 10분 가가지고 좀 넓은 공원에 갔어요. 처음 간 공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서진이는 다른 개랑 인사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보다 동네에 아는 친구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먼저 다가가서 막 살갑게 인사를 하는 편인데, 어떤 할머님 강아지에게 인사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인사해도 되냐고. 근데 인사해도 된다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 강아지는 꼬리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 굉장히 반가운 건 맞는데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그래서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가 이제 8살이 됐는데 내가 얘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다른 강아지들이랑 인사도 안 시키고 너무 나랑만 둘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처음으로 동네 강아지 놀이터를 갔는데 얘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후회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싶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풍기진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말을 걸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폐쇄적인? 방어적인?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명확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지 않는 이상 발전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뭔가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에너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살면서 새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람은 우정을 계속해서 보수해야 한다.